어, 딸기잼과 여러가지 생크림을 섞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휘핑크림도 상관없겠죠. 딸기잼과 뭐 이렇게 피넛버터 잼을 같이 섞어주는 경우, 딸기잼과 마요네즈 섞어주는 부분, 이렇게 좀 딸기잼과 다른 종류의 과일잼들을 섞어주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딸기잼과 유자청, 레몬청 섞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무화과잼 이렇게 다양한 그 잼들을 서로 섞어서 혼합잼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 또는 그것과 다시 마요네즈나 생크림과 섞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구조,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커피 크림을 만드는데 커피 액상에다가 생크림, 커피 가루 있잖아요. 가루 커피에다가 생크림, 그다음에 소금, 꿀을 이렇게 넣고 전자레 이제 돌리면 그것이 커피 크림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빵에다 찍어 먹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밀크쉐이크인데 생크림 밀크쉐이크예요. 밀크쉐이크를 생크림으로 만듭니다. 또는 이것을 커피하고 섞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크림 밀크쉐이크. 그다음에 복숭아하고 생크림, 복숭아 갈아가지고 하거나, 또는 약간 덩어리진 채에서 생크림과 결합하는 이런 형태, 각종 과일과 생크림을 결합해서 그것을 제품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경우, 또는 판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약간 그 뭐랄까, 건강을 위해 가지고 식사를 좀 못 하시는 분이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식사를 못 했을 경우에 뭐 고기 종류 아니면 그 야채 종류를 갖다가 그 가루 형태로 복용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각종 야채 또는 과일, 달걀 가루, 해산물 가루, 버섯 종류, 감자 이렇게 익혀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루 형태로 섭취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곡식가루도 좋고요. 섞어가지고 이런 판매하는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 한꺼번에 이렇게 그렇죠. 뭐 곡식가루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곡식가루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감자고구마, 뭐 고깃가루도 해산물가루, 달걀가루, 과일가루. 그건 너무 좀 썩는다 그럴 때는 고깃가루 이런 부분을 따로 처리를 하든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든지. 고기 육포는 있지만 가루 형태는 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썩지 않게끔 진공팩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특수한 처리를 거쳐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 혼합인데요. 식용유 혼합인데 콩기름하고 포도씨를 섞어준다. 올리브하고 포도씨를, 카놀라하고 포도씨를 섞어준다. 이렇게 식용유를 혼합시키는 종류의 이렇게 제품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장점이 있거든요.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콩기름 좀 고추장 된장이 있는데 굴소스하고 고추장을 같이 섞어 놓는 형태의 그렇죠.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도 고추장 된장을 섞어 갖고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굴소스를 섞어주는 이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설탕을 좀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갖다가 가공을 하는데 이렇게 커피 원두가 아니라 볼이나 또는 어떤 이런 귀리를 같이 볶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로스팅, 이런 건 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보리가 각종 곡식 종류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커피를 로스팅 했을 때, 그렇죠, 여러 번 그 커피 이제 가맹점처럼 까맣게 태운 다음에 프라이팬에서는 보통 하는데
업체에서는 전문 도구로 하시겠죠. 그 부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체에 딱 걸러가지고 기름기를 없앤 다음에 다시 볶아주는 경우, 이런 형태는 이제 제 로스팅 방법, 이것을 침해하실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는 부분이 되신다라고.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동차 안전벨트를 하나로 찝잖아요. 딱 찝을 때 2개 또는 3개로 결합해서 강하게 결합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자동차 안전벨트 2개나 3개로 해주는 거죠. 뭐 4개도 상관없어요. 강하게 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균열하게 한 개 종류로 되니까 균열하게 안 꼽히는 거예요. 균열하게 꼽힐 수 있기 위해서 자동차 안전벨트 꽂은 부분을 2개나 3개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자전거 체인을 그렇죠. 양쪽에 오른쪽 왼쪽 양쪽에 2개로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2개가 있는 자전거 체인. 그다음에 페달 부분은 지그재그 용수철 구조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주거나, 페달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할 때도 홈파기, 골프공 홈처럼 홈을 좀 이렇게 파주면은 굉장히 압력이 잘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자전거 페달을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페달에다가도 똑같이 뭐 브레이크나 엑셀에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자전거 페달에도 이런 식으로 홈을 좀 파주는 거죠. 골프채 7번 아이언 경우에서도 다 골프공처럼 홈을 좀 파줘. 그것이 사각 홈이든 뭐든 간에 상관이, 홈을 파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압력이 증폭되고, 유압 기기에 들어갈 때도 유압 부분에 이게 프레스 형태 그 부분, 유압 기계에 들어갈 때도 거기도 홈을, 동그란 홈을 파줘야 돼. 사각 홈을 파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홈을 파주면 일단 그것은 제 기술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동그란 형태가 가장 그 압력이 제일 균열하게 받쳐져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랗게 홈을 파주는 거예요. 유압 기계에 들어가는 유압, 뭐 기름이 됐든 뭐 브레이크 액상이 됐든 뭐 이렇게 자동차 브레이크 구조에도 유압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유압 부분에 이 구조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 제가 욕실 타일 같은 경우에도 하이그로시 형태와 또는 플라스틱 형태와 여기다 돌가루를 섞어주는 버전이 들어가서 타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 타일 들어가고, 전기 플러그 부분에도 지금 위에서 꼽는 형태잖아요. 근데 물이 쏟아질까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옆으로 뉘어가지고 그냥 꼽는 그런 형태로 전기 플러그 부분에 이게 뭐라 그럴까, 콘센트를 옆으로 뉘어 가지고 만드는 콘센트, 그런 구조를 아예 만들자는 거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구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좀 물이 들어갈까 봐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뉘어 가지고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자는 거죠. 그다음에 포도주 코르크막에 따는 그러게 기구 있잖아요. 스프링 형태. 그것도 매듭 구조를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남 매듭. 그러면 힘이 중폭돼서 잘 따집니다. 또는 백열 전구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라멘트에 들어갈 때 매듭을 몇 개 넣어준다면 훨씬 같은 전기 대비해서 밝게 빛나고, 너무 많이 넣으면 발열이 내려나서 깨집니다. 그 다음에 히터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콜 들어가면 좀 넣어주면 훨씬 더 뜨겁게, 같은 전기에 대비해서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은, 대남 매듭 구조 같은 건 뭐 사이즈는 두꺼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길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 회사마다 다 틀리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뭐 하나의 회전축에 다중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형태의 선풍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좀 더 작은 날개를 둬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프로펠러 형태는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미니 작은 날개들을 붙여주는 형태,
뭐가 됐든 형태는 어떻든 간에 기존 프로펠러에다가 작은 어떤 구조를 같이 덧붙여서 작은 날개들을 붙여주면은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선풍기 들어갈 때도 프로펠러 강하게 됩니다. 환풍기 들어갈 때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훨씬 더 시원합니다. 하나의 회전축 안에 사이즈가 틀린 회전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선풍기 같은 거나 어떤 그렇게 만들 때 주변에 공기를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은 공간을 다중 연탄구멍처럼 해가지고 관을 만들어 주면은 바람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흡음할 때 이렇게 진공청소기 같은 효과를 내면서 강력한 빠른 바람이 들어오면 선풍기가 보다 시원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에어컨 같은데 에어컨 냉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런 통로 서로 이렇게 나사 간격이 틀린 회전 간격이 틀린 이런 나사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다중 벌집 구조 같은 다중 통로를 통해서 하면 바람이 보다 더 시원하게 빠르게 나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바람을 쏘는 송풍하는 형식의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좀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이런 구조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할 때 어떤 양식장이다, 수영장이다, 물을 공급할 때 차가운 물을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벌집 구조 같은 다중 구멍이 여러 개 형태를 빠르게 통과하는 식으로 안에는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스크류 구조가 되겠죠.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식으로 들어가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은 차가워집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차가워지는 기술들을 쓸 수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데나 쿨링팬 같은 데서도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일 때 이런 관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약간 회전을 주면 더 좋죠. 회전을 들어오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관을 직선으로 놓는 것보다 회전식으로 살짝 구부러지게, 겉에는 나팔관식으로 돼야 되겠죠. 공기를 빨아들여 다중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쿨링팬 하나의 회전축에 쿨링팬 2개 들어간 사이즈가 틀린 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트윈으로 옆에 더 놔가지고 할 수도 있고, 프로펠러를 쿨링팬 같은 거 그걸 금속체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금속체 아닌 것으로 뭐 이렇게 전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안막인데 사각 안막이, 그다음에 이렇게 안막인데 안막이 자체를 사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골고루 안마가 잘 됩니다. 사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된 뾰족뾰족한 건 있잖아요. 쿠션 들어가는 뾰족뾰족한 그거를 좀 더 촘촘히 많이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마기가 잘 됩니다. 이렇게 네. 목에 콩알 안마기, 콩알 같은 거는 플라스틱 회전 동그란 걸 넣어가지고 목 같은 데 이렇게 비벼주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안마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조도 이제 제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팬티에다가 패드를 같이 넣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회용 팬티가 있는데 그 패드까지 같이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딱 버리기에 딱 좋죠. 어린이용, 유아용도 있고 어른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누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팬티인데